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하고 똑같다 그지? 네, 80년대에 있던 그 학교 80년대? 풍경을 저 80년대 학교 다녔거든요. 그 풍경 그대로 있는 거야. 난 어제 가셨나요? 꽃집에 갔다 왔어요. 동년배일 것 식목일에 같은데요. 80년대 저도 초등학교. 후사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예. 아, 저보다 젊으시네. 아, 예, 예. 진짜 봄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왜 모이는 거예요? 일단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아유, 보세요. 여기 앉으세요. 저희 오늘 식목일인데 나무 좀 심으셨습니까? 네, 저희 엄마 집에 신고 왔어요. 김재은 회원님은 오늘 나무 심는다 안 하셨어요? 그래 저 집사람하고 그 논에다가 수양 매실나무 45그루를 한 5m 간격으로 쭉쭉 심었어요. 나중에 크면은 수양버들처럼 참 멋있을 거예요, 수양매실. 처음 나무를 심으셨던 기억은 납니까? 나죠. 초등학교 때 저는 학교에서 진짜 나무를 이렇게 한 그루씩 나눠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심어라라고 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또 어느 산 같은데 이렇게 뭐라고 언덕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정해놓고 불렀던 적도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 동원되고 네. 심었던 것 같아요. 그 산에 무궁화 가서 같은 심었던 거 것 심기도 같아요. 하고 그 기억이 나요, 저도 지금. 그때 이태리 퍼플러 2주, 삼나무 3주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나눠줬어요. 그래 우리는 기억력이 너무 좋으시다. 동네 앞에 와가지고 진짜? 이태리 퍼플러는 저 강둑에 심고 진짜요? 삼나무는 동네 그 가로수처럼 심으나 지금 많이 자랐어요, 그 나무가. 예전에는 이렇게 심을 때 항상 이렇게 심고 나서 발로 꾹꾹꾹 눌러주라 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더라고요. 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무를 심어두고 물을 주면 물이 살 뿌리 쪽으로 스며들면서 흙이 다짐이 되는데 물을 당장 줄 수 없는 데 나무를 심으면 나무를 심어놓고 뿌리 속에 있는 공기가 생기지 않도록 발을 밟아서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 물 주고 꼭꼭 밟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저는 나무 똑바로 서 있으라고 이렇게 똑똑똑 밟아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구나. 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 우리 엄마가 야야 이게 똑바로 세워라, 그래 밟아주라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꼭 밟아주고 왔지. 근데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뭐 이렇게 학교 단위 차원이나 뭐 이런 데서는 나무 심기 운동은 안 하잖아요. 지금은 그냥 나무 심는 날 정도로 하고 개인들이 뭐 알아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관에서만 하잖아요. 예전에는 식목일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우리 강산 푸르게 또 푸르게 이렇게 해서 국토 녹화 뭐 어디로 가나 국토 녹화였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먹을 수 있는 과실수로 심는다든지 눈을 즐겁게 하는 조경수목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되고, 또 예전에는 나무를 심는 일이 다였다면 지금은 심은 나무를 가꾸는 일이 더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들렸던 나무들이 총 17그루. 혹시 갔다 온 곳 중에서 어떤 곳이 좀 기억에 남으신지 한 분씩 좀 얘기 좀 해주신다면. 저는 합천 해양리에 있는 소나무를 만나러 갔었는데요. 그곳은 아주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도 정말 맑았고 그 소나무가 거북 모양이어서 인상에 오래 남습니다. 그 옛날부터 모두 국합니다. 그러면 이 옥제산호 이렇게 하지. 뒤에 덩이 있어요. 동네 뒤에. 그런 게 이제 조리 빠지고 요리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런 게 요리조리 빠질 뿐게는 요 공간이 이제 안 하고 여삼도 가다도 다부 돌아가지고 있고 전부 알로삼들 여가 여 피난꽃이었대요.
여기에 또 이제 전부 이제 군대 가면 이제 농민들이 전부 나와서 이제 전사해 주고 또 그 이어 하면 이어 절하고 가야 돼. 그냥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군대 간 사람 여기 때도 한 사람도 희생되는 사람이 없어 이불하고. 무태불하게 요원이 돼도 이어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곰솔인가요? 소나무인가요? 이 나무 줄기를 보고 곰솔로 이렇게 착각하는 분도 계신데 참솔, 그러니까 적송 소나무죠. 합천 화양리 소나무는 소나무 노구수 중에서 재운이 매우 우수합니다. 높이 18m, 가지 펼친 폭 25m, 가슴 높이 둘레 6.5m로 몸통 줄기에서 세 개의 큰 가지가 갈라진 뒤 다시 장가지가 아래로 처지듯 뻗쳐 있는 형상인데, 경남에 뿌리 내린 소나무 노구수 중에 가장 깊고 높은 곳에 있으며 그만큼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지요. 광해군 5년에 연흥부원군 김재남이 역적으로 몰리면서 외가가 졸지에 멸문지하를 당한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때 김재남의 육촌 동생 김규라는 사람이 이곳으로 피신을 와 이 나무 밑에 초가를 짓고 은거했다 하는데, 그때도 이미 나무가 엄청나게 컸다 하니 나무의 수령은 500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계곡을 넣으면 논까지 가지가. 그 전에 그 이제 핵파리 비라고 그 사람을 요락하면 피를 말라지기는 그 비라고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어 이제 민에 보고를 한 길에. 그래 이제 민에도 군내로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있으니까 이제 약을 주더라고. 약을 주면 우리 뭐 옛날에 경기 몰고 다녔거든요. 그날 또 햇빛 장이라서 또 돼지도 한 마리 사가 얹었어요. 그래가 약 싣고 돼지 싣고 오는데 돼지도 이어온 거 보면 죽어버려. 그래 이제 그 약을 이제 이걸 이제 할비를 떨고 가지고 그래 약을 넣었어요. 그래 약을 넣으니까 그 나무가 보면 생겨 돌아오더라고. 합천 화양리 소나무는 산무 소나무이기도 합니다. 첫째, 시멘트나 아스팔트 포장이 조금도 없고, 둘째, 땜질이라고 할 수 있는 노구수 외과 수술 흔적도 없으며, 셋째, 인간 위주 정자나 데크가 없기 때문에 산무 소나무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육중한 줄기는 귀골이 장대한 장수와 같고, 가지 뻗음새는 난을 치는 붓의 흐름처럼 문인의 자태를 나타내는 것처럼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소나무 결의 거친 면을 보면 이 소나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소나무의 삶이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이런 마음을 전하게 되면 뭔가를 다 들어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북이처럼 이렇게 옆으로 퍼진 모습이 꼭 겸손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푸르는
솔잎을 보니까 의지 굳게 살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쁘고 그다음에 우아하고 제가 지금까지 본 소나무 중에서는 가장 으뜸이고 진인 것 같아요. 어릉의 백곡리 감나무는 우리 감나무는 흔히 좀 흔했잖아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감나무 그리 오래 살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감나무가 천연기념물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 했다가 또 이제 가서 실제로 보니까 그 감나무에 감이 열렸었거든요. 그때 마침 갔을 때. 근데 이제 한동안 안 열었다가 또 이제 뒤늦게 열렸을 때 그때 좀 더 신비로웠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런데 어제만 해도 구름이 끼고 이랬는데 정한 날씨입니다. 그래도 날씨 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감나무에 궁금해가지고 한 번씩 와봤을 때 감이 안 열렸어요. 근데 감이 한 10몇 년 전에는 감이 없었습니다. 안 달리다가 근래 와가지고 작년에 몇 개 열고 올해는 한 100여 개가 열린 상황 싶어요. 좋은 일이지요. 아니 예. 10여 년 동안 열매가 감이 열리지 않다가 이상하게 감이 작년에 열었고 예. 근데 올해는 더 올해 한 100개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럼 올해는 더 많이 열리는 거네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감이 열려서 기쁘기도 하지만은 감나무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온 힘을 다해서 아낌없이 주는 것으로 살짝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감나무는 우리가 무궁화나 벚나무처럼 화려한 꽃을 피우는 나무와 같이 열매 맺는 나무들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대개 200년, 300년만 살아도 장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백곡리 감나무는 500년에 가까운 수령이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유일하게 지정되었고 크기도 국내 최대 크기 감나무입니다. 지난 12여 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다가 지난해 감이 열리고 올해는 더 많은 감이 열렸다는 것은 개화 생리를 촉진하는 토양에 영양분이 많이 집적되었다는 것과 종족 번식이라는 나무의 원초적 본능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 아프게 되는데 나무도 오래되면 물놀림이 나쁜 줄기부터 이렇게 말라서 죽게 됩니다. 죽은 나무가 햇빛이나 또 비, 또 벌레에 의해 썩지 않도록 외과 수술을 하게 되지요. 여기 이렇게 판재를 붙인 것은 또 외과 수술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속에 공기를 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재를 붙여서 통풍 조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감나무 하면 단감나무만 보고 대봉감나무만 보고 과수원의 나무만 봤기 때문에 감나무 이렇게 높게 자라는 걸 잘 몰라요. 우리 토종 재래종 감이니까 감의 크기는 작지만은 고추 쓰는 수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나무는 예로부터 선비들이 지녀야 할 5가지 덕목을 갖추고 있다 해서 귀한 대접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종이가 귀한 시절에 잎이 넓어서 글씨 쓰기가 좋아서 문을 상징을 했고, 두 번째는 단단해서 화살촉 재료로 쓰여졌다 해서 물을 상징을 했고, 세 번째는 감이 익으면 겉과 속이 같다 해서 충을 상징을 했고, 네 번째는 치아가 없는 어른도 먹을 수 있는 과일이다 해서 효를 상징을 했고, 다섯 번째는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에도 끝까지 매달려 있어서 절개를 상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 무, 충, 효, 절 5가지 덕목을 갖춘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 가지에다 그네를 달아가지고 뛰놀던 그네 타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침 일찍은 너무 몰래 감꽃을 주스려고 일찍 와가지고 감꽃을 주스 먹고. 그럼 꽃도 많이 먹었어요? 맛있어요? 그때 당시는 좀 어려운 시대니까 네. 감꽃이 달고 이런 게 맛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항상 제 주위에는 감나무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서리가 내리면 약간 말캉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먹던 워리감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게 먹던 생각도 많이 나고요. 우리나라에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은 감나무는 고향이라는 정서, 또 전통 마을의 또 문화 이런 걸 아우르는 우리 민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감나무이면서 유일하게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만큼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나무는 감이 열려야 의미가 있는데 10여 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다가 이렇게 열려서 아마도 길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된 큰 나무 노구스를 좋아하게 되고 또 찾아다니셨는지. 젊었을 때 이제 삶에 쫓기고 할 때는 노고수의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던 시절이 많지요. 우리 삶 자체에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인생의 뒤도 뒤돌아보고 그럼 피곤하다 보니까 이제 의지할 곳을 찾고 싶지요. 그 자연 중에서 제일 의지하고 이제 등산도 하고 산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노고수가 가장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고수를 저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큰 완전 노고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노고수 그렇죠. 큰 당산나무 같은 거는 늘 보고 자랐거든요. 보고 자랐고 그리고 그 아래서 놀았고 그 나무에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저절로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보면 노고수를 보면 추억이 생기고 추억이 떠오르고 또 그리고 그냥 보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저희 동네에 관예정에 큰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사실은 그 아래에서 놀고 자치기도 하고 고무줄놀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누구나 다 나무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고수의 매력이 뭡니까? 세월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나무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고 내가 늙어서 죽고 나의 후대에게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연초에 맨날 겨울에 있는 나무 모습만 보다가 오늘 이렇게 잎으로
좀 풍성하게 있는 모습을 볼 걸 기대하니까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옥상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산 위에 또 산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산 위에 또 산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산 위에 산이 하나 더. 대산면은 낙동강을 끼고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넓지 넓은 들판에 언덕배기와 같은 작은 산들이 봉긋봉긋 솟아 있습니다. 그 산들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산 꼭대기마다 신목 또 당목이라 부르는 노거수가 자리하고 있는데 북부리 동부마을 평나무는 규모가 가장 크고 또 입지 환경과 생류 상태가 우수하여 보존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오래된 큰 나무 노거수는 우선 크기가 중요합니다. 흉고라고 하는 가슴 높이의 나무 둘레와 또 수관이라고 하는 잎이 달린 가지의 폭으로 크기를 가늠합니다. 북부리 평나무는 흉고가 매우 두껍고 수관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가슴 둘레 6.8m는 어른 4~5사람이 안아야 하는 만큼 크기입니다. 이렇게 사람 기준으로 측도하는 것을 휴먼 스케일이라 합니다. 안 닿아요, 안 닿아요. 나무가 넓고 병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북부리 평나무는 크고 오래되었지만은 넓고 병들지 않았어요. 어떤 계기로 노고수를 찾아가게 되신 거예요? 노구수가 있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노구수를 보고 자랐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제가 사는 곳곳마다 노구수가 있어서 이게 우연인가 싶었는데 필연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나무 경관을 찾아다니다가 오래오래 살아온 노구수에 담긴 내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었고 또 노구수 연구를 하다 보니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는 노구수를 발굴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높이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를 못해가지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어르신들이 그래가지고 내일 또 올라간다고 나 야단도 많이 쳐주시고. 김재원 회원님은 하동 두향리 은행나무 보고 아주 며칠 때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아서 꿈을 꾸는 것 같아서 잠을 제대로 못 이뤘다 하는데 하시던데 현장에서도 우리가 느꼈지만은 그때 그 감동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그 가장 노거수를 찾아다니면서 인상에 남는 게 이 두향리 은행나무인데 그 단풍철에 갔었는데 그 봉우리 크기가 산 중퉁에 또 다른 그 노란 산봉우리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웅장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모든 분들하고 정말로 그 나무를 답사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거기 어디라고요? 하동 두향리입니다. 근데 소문에 듣기에 올라가기가 엄청 맞아 그래도 힘들다고. 시멘트 포장이 돼 있으니까 가장 좋아하는 사람하고 둘이 걸어가면 금방 5분이면 올라갑니다. 걸어갔습니다.
예, 가족들 데리고 네.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찾아볼 노거수는 산속에 있는 은행나무를 봅니다. 산속이에요? 은행나무는 대표적인 생활권 수목 노거수인데 대체로 마을 주변에 전통 공간에 또 이렇게 관아나 향교, 서원 사찰 같은 데 이런 데 있는데 오늘 찾아볼 은행나무 노거수는 키 큰 산골에 있습니다. 너무 가파르다 길이. 얼마나 올라가요? 한참 가죠. 1km. 1km. 거의 1km나 올라가요? 1km. 가파른 길을. 네. 바람이 불어도 아주 대나무 숲 소리도 또 좋겠죠. 진짜 말이 안 나온다. 하동 뚜양리 은행나무는 경상남도 기념물이면서 높이 27m, 가슴 높이 둘레 9.3m, 수령은 900년 추정됩니다. 은행나무는 소나무, 해화나무, 배롱나무와 같이 특정 장소나 공간을 나타내거나 알리는 목적으로 많이 심겨졌습니다. 특히 사찰, 서원, 향교, 또 그리고 관아와 궁궐과 같은 곳에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졌는데 이 나무는 키가 크고 회백색이 도드라지고 또 특히 가을에 샛노란 단풍이 멀리서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양리 은행나무는 고려 시대에 언열공 강민첨 장군께서 심으신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언열공 강민첩 장군께서는 강강찬 장군과 함께 거란군이 고려를 침공했을 때 물리친 분이죠. 15세 때까지 진주 항교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고향 요 옥산으로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학문과 무술을 하셨습니다. 바로 뒤쪽에 보면은 하사를 쏘시던 사대가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가 천년의 세월을 살아온 고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령스러운 나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근 마을에서 많은 분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하죠. 특히 우리 강민첩 장군께서 이곳에서 학문과 무술을 연구하신 곳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를 앞둔
이런 자녀들을 가진 어머니께서 특히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은행나무 열매가 냄새가 나는 것은 그 껍질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번식을 위해서 야생동물이 주워 먹지 못하는 데 있다는 학설도 있거니와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삭과 같은 포유류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어서 널리 퍼져 번식이 용이하기 위해서라는 설도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립니다. 고생대에 출현하여 1억 5천만 년 전에 가장 번성했고 빙하기를 거치면서 일과 일속 일종만 살아남아 사촌지간이 없는 분류학적으로는 매우 희귀한 식물입니다. 바깥에 둘러싸인 자체가 이제 대나무로 쌓여 있으니까 새파랗고 그 새파란 속에서 은행나무 자체가 노랗게 물들게 있으니까 더 화려하게 보입니다. 이 나무 처음 봤을 때 산속에서 무슨 새노란 보물을 찾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노구수를 찾아다니다 그 정도구나. 보면 그 노구수 수종이 가장 아름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계절에. 뭐 소나무는 사시사철 멋이 있지만은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그거 찾아갔던 날이 가장 피크였구나. 가장 은행나무 날이 단풍이 좋았다. 멋있을 적이 너무 갔기 좋았다. 때문에 영어로서 좀 안 되지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저는 합천 구정리 느티나무를 보러 갔었는데요. 근데 너무 이렇게 감명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느티나무가 하나도 걸리는 것이 없는 넓은 벌판에 있었어요. 그리고 농로가 십자 중간에 느티나무가 있다 보니까 느티나무 형태도 정말 정방형처럼 동그랗게 생겼더라고요. 너무 잊을 수가 없고 그때 사진을 찍었을 때 하늘과 나무가 너무 조화로워가지고 마치 수채화를 한 폭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다녀왔는데 사철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도 꼭 한 번 더 가고 싶더라고요. 계절마다 주는 게 좋죠. 네. 저는 가을에 갔었는데 그 논 주위에 벼가 익어가는 모습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네. 정말 인상이 많이 남아요. 네. 네. 옛날에는 먹고 사는데 중심을 줬고 지금은 뭐 농사를 지도 기술 없이는 농사 짓도 못합니다. 옛날하고는 지금 차원이 틀리죠. 한문벌판. 아라리 맺혔어요. 한번 보세요. 네. 이 정도면 엄청 맺힌 거 아니에요? 올해 태풍이 없어가지고 풍년을 했나 봐요. 그죠? 네.
요거는 마을이 행성이 딱 돼 있으니까 가운데는 노고수가 탁 한 그루 있고. 너무 독보적인 존재 아닌가 네네네네. 저거는? 우리나라 노구수 경관의 백미로 꼽히는 합천 구정리 느티나무는 키가 25m, 가지 폭도 25m, 가슴 높이 둘레는 8m로서 수령은 500년 추정합니다. 느티나무는 생육이 빠른 수종이면서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나무의 질도 단단해서 잘 썩지 않고 벌레도 잘 먹지 않아서 디주, 장롱, 밥상과 같은 가구재로 많이 사용했고 또 조각재로 이용됩니다. 빨리 자라는 데다가 쓰임새도 많고 큰 그늘을 만들어주니 자연스레 많이 심었습니다. 대체로 이제 노구수가 500년 이상 이래 살게 되면 사람으로 치면 지팡이에 해당되는 지지대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리 느티나무는 지지대 하나도 없이 노구수로서의 나이에 걸맞지 않을 만큼 아주 건강하다는 게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구정리 느티나무는 성리학과 풍수지리설에 따라 마을 앞산 역할을 하는 안산을 만들기 위해 심겨졌는데 농경시대 실용적 목적도 있었습니다. 들판 한가운데 큰 나무를 심어두면 농부들이 햇볕과 소나기를 피하고 또 소를 메어두거나 농기구, 또 거름, 볏집단을 쌓아주는 등의 농사일에 요긴한 장소로서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홍수가 지가지고 들에 일하러 나오셨는데 물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집에 가지를 못하고 이 물을 개구리를 못 건너가는 기라. 그래서 이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하룻밤을 지새우고 그 이튿날 물이 빠진 다음에 집에 돌아가시기도 했답니다. 양파 캘 때는 되게 날이 안 덥습니까? 한 30도 올라가니까 30도 올라가니까 점심시간에 여기 와서 점심 잡수고 여기 쉬면은 아주 뭐 몸이 피로가 착 풀리지. 관광객이 1월 되면 많이 옵니다. 일부러 구경도 오고 전국에 내다 하는 작가님은 토요일, 일 아침 되면 이제 다 들어옵니다. 이 들 가운데 노고수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늘도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 또 내가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분재는 나무만 보면 좋지만 노구수는 주변의 조화를 함께 보아야 좋습니다. 미학 관점에서 보면 구정리 느티나무가 서 있는 들판에 경관을 저해하는 수직 요소가 없으므로 평면성이 더욱 강조되어 노구수 경관비를 한층 높여줍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보았는데요. 노구수에 관심을 좀 가지고 책을 봤을 때 그게 되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우리가 보통 싱싱하고 젊은 나무가 산소를 훨씬 더 많이 만들고
공기를 더 맑게 해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는 노고수가 젊은 나무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이렇게 대단하구나, 노고수가 하는 일이. 그러면서 좀 더 애정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탄소 중립, 기후변화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나무는 탄소 흡수원인과 동시에 탄소 저장원이거든요. 탄소 흡수원이 크다는 것은 잎의 양입니다. 엽양. 그러니까 노고수는 당연히 엽양이 많으니까 탄소를 많이 흡수하잖아요. 두 번째 이제 탄소 저장 능력인데 이건 몸체, 수체, 줄기가지, 뿌리까지 그 양에 따라서 그 양만큼 탄소를 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노고수는 큰 몸집을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많은 탄소를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 자연은 방치가 답이다. 노 액션. 자연은 방치, 노 액션. 자연은 방치가 답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노고수도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노 액션, 방치하는 게 어중간한 관리보다 낫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서로가 막 경쟁하고 다른 생각을 핍박하고 억누르려 하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근데 그에 반해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정말 그 숲 안에서 건강한 나무가 늙은 나무를 안아주고, 그리고 또 어른 나무가 새 나무를 키워내는 그런 원리들을 보면서 아, 정말 평화는 이런 거구나. 그 숲에 대한 어떤 나무들의 생태계를 우리가 정말 좀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목일 날 나무에 대한 생각 못지않게 좋은 이렇게 나무와 관련된 책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와, 바위가 나무를 아는 거야? 와. 난 바위가 나무가 바위를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위를 뚫고 나온 거예요? 와, 대단하다. 하동 축지리 무남송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적송으로서 높이 12m, 가슴 둘레 3.2m, 수령은 600년 추정됩니다. 소나무는 지름 20cm까지 키우는데 30년 이상 시간이 걸릴 만큼 성장 속도가 느린 데다가 병해충으로 인해 까다로운 관리가 요구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무남송의 경우에는 오랜 세월 척박한 바위 틈에서 훌륭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더욱 보존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고수는 재원의 우수성, 또 인문 환경, 그리고 희소성을 따져 보수로 지정되고 그 품격에 따라 천연기념물, 도기념물, 시군보수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무남송은 첫 번째 조건인 재원 우수성보다 두 번째 조건인 인문 환경, 특히 세 번째 조건인 희소성을 인정받아 도기념물에서 천연기념물로 성격한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문암송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경치가 엄청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인지 시인 묵객들이 이 자리를 많이 찾아서 시해전도 열고 이랬다 해서 글문자에 이 큰 바위가 있다 해서 바위암, 그리고 바위에 걸쳐서 소나무가 산다 해서 소나무 송자를 써서 문암송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나무는 솔과 나무의 합성어인데요. 솔은 우두머리라는 수류에서 변형된 순우리말입니다. 따라서 소나무는 어떤 나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 국민은 가장 좋아하는 1위 나무로 소나무를 꼽힐 만큼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소나무를 수목의 군자, 독야청청, 십장생으로 칭송하며 시와 노래, 그림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백 년 전에 이 마을에 큰 홍수가 났어요. 그때 이 뒷산에 산사태가 났는데 이 우남송 소나무가 막아주어서 이 마을의 사람들이 그 산사태를 피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위 틈새에 그 뿌리를 내리고 바위 위에 올라앉은 모습이 교육에 큰 기감이 되고 큰 가르침을 주는 스승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비로움과 또 바위를 뚫고 솟아나온 이 기상과 아름다움이 다 같이 있는 나무를 봐서 오늘 행복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좋은 기운을 받아서 가시기도 하고,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나무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쉬었다 가시면 최고의 힐링 장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고수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생태 환경까지 함께 보호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고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심의 짜투리 땅에 심는 나무 한 그루라도 도시 열섬 현상이나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해 생물 다양성을 넓히는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좋은 봄날 내가 좋아하는 나무를 한 그루씩 심어보는 것도 나에게나 지구에게나 좋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구수에 대한 관심은 노구수를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사는 마을에, 우리 지역에 얼마나 크고 오래된 나무가 있는지 찾아가서 보고 확인하는 것이 노구수 보호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